안녕하세요.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이세준 씨, 네. 고난은 선물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요. 네. 우리 크리스천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고난을 끝이 막혀 있는 동굴이 아니고 그 끝에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는 터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참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맞는 말씀이신데요. 오늘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나눠주실 손님이 바로 그 고난의 터널을 잘 지나온 그런 분입니다.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초대장을 받으신 한동대학교 이지선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교수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CGN TV에는 예전에 하늘빛 향기에 네. 출연해 주시고 네,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네, 거죠? 이렇게 토크쇼 이제는 네. 굉장히 오랜만에 왔네요. 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학교 공부 이제 마치고요. 네. 그리고 벌써 한동대에서 가르친 지 한 6년째 되고 있고요. 네, 네. 네. 저 예전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네. 책으로 너무 진짜 네.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감사합니다. 그게 벌써 시간이 꽤 네, 됐죠? 한참 지났어요. 네. 제가 처음 책 낸 게 2003년이었으니까요. 벌써 20년이 아이고, 됐어요. 내 나이가. 그거를 말할까 네. 말까. 다들 본인들도 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내가 몇 살 때 그 책을 아. 읽었었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게 벌써 20년이네요. 맞아요. 네, 생각도 못한 시간이었어요. 네, 네. 이번에 네. 또 새 에세이를 내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네. 네, 그간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네. 네,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책을- 너무 예쁘네요. 아, 네, 네. 감사해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 예, 네, 네. 예. 세상에.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이제 2003년에 첫 책을 냈으니까요.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이제 담았고요. 그 사이엔 책이 2005년에 한번 맞아요 있었는데 너무 조용하게 나왔어가지고 네, 네네네네. 조용히 됐었고 이제 공부하고 또 지금 학교 가르치는 과정까지에 제가 들게 된 생각들 또 과거에 제가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새롭게 보이는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제가 재해석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담았어요. 네, 네. 책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네. 본인을 네.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닌 네.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라고 네. 표현을 하셨던데 이게 어떤 의미가 네. 담겨 있는 걸까요? 제가 이제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는 게 뭐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그게 사실인데 사고 이후에 몇 년이 지나면서부터 사고를 당했다, 뭐 사고 당한 지 얼마가 됐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표현 자체가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왜 내가 이게 왜 불편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사고를 당했다라고 말할 때마다 제 자신을 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예요 라고 제가 저를 정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피해자로 살게 하지 않으셨고 물론 받은 피해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너는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으셨고 정말 많은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사고를 만났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그때는 뭐 그 표현이 싫었고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사고를 만났다고 말했었는데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당한 일의 결과는 피해이지만 만난 일의 결과는 또 헤어짐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그 사고와 헤어져 있더라고요. 더 이상 과거의 그 일이 저를 오늘의 나를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네. 그 일과 잘 멀어지고 그래서 그냥 바라기는 우리가 살면서 나쁜 일들을 겪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네. 당하기도 하고
겪고 경험하고 사는데 그런 일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잘 헤어지게 하시는지 그런 은혜들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그걸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게 꽤 괜찮은 해피엔딩으로 가게 하신다. 그런 네. 의미를 제가 제 인생을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네, 네. 우리가 보통 사고와 이제 뭐 당하고 혹은 잘 보내주고 나서 잘 네. 헤어지고 나서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을 네. 뭐 그냥 뭐 자동 완성처럼 그렇게 네.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외상 후 성장이라는 표현을 네. 하셨어요. 네. 네. 예, 그 말에 대해서도 좀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뭐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네. 네,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우리가 누구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나쁜 반응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이겨내기 위한 과정으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뭐 불안이나 뭐 수면 장애를 경험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는데 네. 그것과 동시에 그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그런 반응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좋은 변화들이, 긍정적인 변화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말로도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학자들이 지금 뭐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받게 되는 좋은 것들, 나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신앙적으로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깊게 가까이 아주 격렬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많은 부분에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외상 후 성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원래 이렇게 긍정적인 분이셨을까요? 아니면은 제가요, 성장이 그렇게 제가 네, 긍정적인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름대로 뭐 이렇게 매일 막 굉장히 늘 이렇게 신이 나 있고 외향적인 또 타입은 아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나름대로 이렇게 쭈글쭈글 별것도 아닌 일에 막 우울해하기도 하고 좀 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런 이지성 교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외상 후 성장으로 저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혹시 이제 저희 아마 어메이징 그레이스 보시는 분들은 이지성 교수님을 다 잘 아시겠지만 혹시 네.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실 네. 것 같아요. 네. 조금 네, 조금 풀어볼까요? 네. 네, 저는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던 집으로 가던 길이었고, 저희 오빠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종종 이제 그렇게 집으로 가곤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늘 다니던 시간에, 늘 다니던 길로 가고 있던 중에 이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오빠는 차를 세웠고, 아주 잠깐의 시간이죠.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이제 우린 다시 집으로 향해서 갈 예정이었어요. 근데 뒤에서 음주운전을 한 분이 이제 이미 작은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면서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렸고, 네. 그대로 저희 차를 와서 들이받게 되면서 저희 차가 한 7대의 차 부딪혔다고 하고 그러면서 불이 나기 시작했고 그 불이 이제 제 몸에 먼저 붙기 시작했고 오빠가 이제 저를 꺼내서 불을 꺼주고 그렇게 응급실로 가게 된 거죠. 네. 진짜. 그 당시에 어. 40여 번 네, 뭐 수술을 하셨다고. 지금까지 사실 네. 지금까지. 네네 뭐 수술 받고 있고요. 근데 네. 정말 네. 그냥 사실 수술을 40번이나 한다는 거 자체만 해도 너무 두려운 일인데 그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또 더 크다고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때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뭐 초반에 한 1년 정도는 거의 이제 뭐 생명을 위급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수술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아주 급하게 이제 제가 다치지 않은 피부에서 피부를 떼어다가 이식을 해야 했었고, 그래서 그 과정이 한 7개월 가량 이제 처음 피부 이식 수술을 다 마칠 때까지.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게 수술을 받으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 줄 알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빨리 수술을 받아서 이제 이 고통도 끝나고 모든 게 제자리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식
피부 이식술이라는 게, 우리가 영화에서처럼 예전에 페이스오프 영화 했었잖아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래서 옮겨 심은 그 피부가 제대로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뿐더러 잘 착상이 돼도 그게 자꾸 수축을 하는 거예요. 계속 쪼그라들면서 얼굴에 변형이 오고, 손목도 전혀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손목을 쓰려니까 계속 이제 피부를 덧대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두꺼운 피부를 떼어서 이제 관절마다 다시 또 이식을 계속 해야. 근데 아팠어요. 안 아팠다는 거는 거짓말인데,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이 마취가 있다는 게 정말 수술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진통제가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내가 수술 방법이 있어서 살 수 있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지금 처음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그 수술을 했을까 싶으실 텐데, 저는 이게 한 이제 20년째 이렇게 수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일상이에요. 그리고 네, 초반에는 아주 힘든 수술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이 수술을 하면 어디에서 살을 떼서 어디다 붙이고 이 과정이 2주쯤 되면 어떤 모습이고 또 한 달이 지나면 이런 모습일 거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주는 그런 또 괴로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의사 선생님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상의해 가면서 네, 그래서 그냥 편안한 일상으로 또 이만큼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제가 또 이 시간을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부모님이 나이를 이제 들어가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죄송스럽고, 이제 엄마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마음을 졸이는 게 하는 게 그게 너무 죄송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양치기 소년처럼 사실 제가 매번 이번 수술만 하면 이제 더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맨날 이게 마지막 수술일 거야. 이렇게. 근데 저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었고 늘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게 한 10년이 가더라고요. 당시에는 손목에 이만큼만 편해지면 다른 데 불편한 거 없어 라고 생각해서 그 수술을 받는데, 그 부분이 편해지고 나면 다른 부분이 이제 불편한 데가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줄줄이 방학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았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진짜 이제 너무 양치기 소년에서 안 믿는데요. 저희 가족들이 이젠 진짜 그만해도 된다. 너무 편안해졌다. 그러고 있죠. 사고 후에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신 다음에 유학길에 오르셨어요. 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이 다 같은 마음이었을 텐데 우리 이지성 교수님 부모님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것 같아요. 왜 꼭 유학을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아무튼 저희가 병원에 있을 때 그냥 막연하게 공부를 하러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아주 막연하게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진짜 이제 유학을 정말 돕는 손길들이 계속 만나져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저희 부모님은 걱정은 전혀 저에게 표현은 안 하셨어요. 일단. 네. 얘가 이 손으로 어떻게 가서 뭐를 하고 어떻게 하지, 몸도 자유롭지 않은데, 근데 그냥 저희 가족들은 환자가 아닌 학생으로 갈 수 있어, 이 다음 스텝을 가고 있다는 게 그냥 그게 감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걱정이 있으셨겠지만 그걸 제 앞에서 표현하거나 그냥 너무 잘 됐고 너무 축하하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셨지, 그거를 어떡하나 이러는 그런 건 전혀 안 하셨어요. 네. 진짜 그 공부, 그냥 정말 공부를 그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은데, 혼자 가서 정말 대단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가요? 우리나라 분들 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장애를 약간 있으신 분들한테 2, 3초 잠깐 머무는 눈길 이런 게 좀 폭력적인 걸 수 있다고 사실 잘 몰라서 그러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다른지 또 이제 제가
사고 이전에 저랑 비슷한 사람을 아마 저도 봤으면 너무 특이한데 이러면서 눈길이 이제 잠깐씩 더 오래 머물렀을 텐데 그거를 이제 겪게 되는 당사자로서의 입장은 그게 진짜 폭력처럼 너무 아프고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걸 매번 그 시선을 받는다는 게. 근데 외국에 가보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호기심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저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적어도 그 정도의 이제 공감 능력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좀 갖고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네, 예의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래서 뭐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도움을 주지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거를 미리 막 알아서 그러는 일들은 하지 않아요.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진짜 뭐 아무런 그 다른 나쁜 마음 없이 네.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맞아요. 눈길이 갔다가 아이고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깜짝 놀라서 네. 근데 그런 시선조차도 이제 네.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편하진 않으실 지금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면 뭐 너무 고맙죠. 네. 이해 가능하고요. 예. 근데 정말 뭐 대놓고 막 구경하시는 분들도 있어. 지금은 사실 이제 세월도 많이 흐르고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하는 게 우리 실례야라는 이제 생각들이 많아지셔서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지금도 뭐 상관없이 왜 이렇게 됐냐 막 20년 전 얘기를 게다가 저랑 뭐 이런 관계 안에서 앞으로 계속 뭐 이제 관계를 쌓아갈 사이도 아닌 분들이 잠깐 스쳐 지나갈 사람들이 그 순간에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쑥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는 우리가 진짜 신뢰라는 걸 좀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까운 이성미 집사님, 네. 송은이 씨하고 네. 가깝게 지내신다고 네, 들었어요. 같이 이제 개인적인 그런 만남 가지던 중에 또 이영표 집사님, 강원 FC 대표님하고 또 션 오빠하고 이렇게 하던 중에 어느 날 이성미 집사님께서 우리 이렇게 이런 친목 말고 좀 좋은 일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뭐 학교 일에 되게 막 지쳐 있을 때여서 이분들은 진짜 대단하시다. 이렇게 바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사시면서 또 새로운 뭔가를 하고자 하는 저 선한 마음이 너무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저는 그냥 연예인들이 가시니까 나도 가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따라갔어요. 근데 그 가게 된 곳이 이제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이라는 곳이었고, 세움. 네, 그곳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수감이 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돕는 아동복지 기관이 있고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에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같이 뭐 송은이 언니의 연예인 찬스로 맛집에 같이 가기도 하고 또 공연을 같이 보러 가기도 하고 한강에 나가서 피크닉을 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아마 했었을 법한 재미난 일 그냥 그런 일들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매달 한 달에 한 네, 번씩. 근데 코로나 상황이 이러면서 이제 조금 더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아이들과 이제 친해지는 과정 중에 아이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구나. 근데 이제 특히나 이 수감자 자녀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좀 모아서 연구로 담아내고 우리가 이런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아이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 그래야 건강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다. 그런 이제 목적으로 제 아이들 이제 개개인 만나서 연구하고 그걸 이제 논문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별로 보지 않지만 아주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관심이 많이 필요한 곳을 네. 정말 잘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게. 제일 네. 오래 만난 아이는 얼마나? 이제 제가
19년부터 처음 시작한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중학생인 아이들 만나서 이제 고등학교 이제 막 대학 어디 가나 막 이렇게 고민하는 아이들까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아이들이 든든해할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제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뭐 특히나 이제 청소년들, 남학생들, 어렵죠. 이렇게 어렵잖아요. 네. 막 와서 뭐를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없고. 말도 없고, 쉬는 시간대에 막 핸드폰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해를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연말 이제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이제 뭐 선물 교환도 하고 서로 상장도 나눠주고 하는데 한 아이가 정말 말수가 없었던 한 이제 그 당시 중학생, 그 무섭단 중2 학생이 제가 이제 시를 써왔대요. 아. 시를 읽어주는데 우리가 처음에 만날 때는 겨울이었는데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만나던 뭐 봄이 소생하는 그런 날씨에 우리가 만났는데 우리 사이가 겨울같이 차가웠었는데 이제 진짜 겨울이 됐는데 우리 사이가 여름처럼 뜨겁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우와. 우리 다 막 오, 진짜 네, 감동적이시네요. 시인 한 분을 배출하셨네요. 네, 그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냥 우리가 대단한 일 하고 있지 않지만 아이들이 내가 언젠가 혹은 더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유사시에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어른이 있다. 그리고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어른이 한 명 있다. 그게 아이들의 힘이 됐구나. 네. 그래서 이제 더 계속 하고 있어. 더 깊숙이 발을 놓으면서. 네. 네. 진짜 그게 네. 제일 그 아이들한테 절실하게 필요가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만남이 하영주 목사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알게 되셨을까요? 하 목사님과의 인연도 또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고 네, 싶어요. 하영주 목사님하고는 제가 처음 간증을 이제 시작했던 때 이제 오늘의 교회 간증 와서 뵙게 됐고, 친하게 지내는 또 곽수강 목사님의 딸 돌잔치 예배에 왔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처음 이제 뵙게 됐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자매 뭐 하고 싶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한참 공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 공부하고 싶은데요. 이랬더니 이제 오늘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는 걸 검토하겠다. 그래서 이제 막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러 안 그랬으면 저 아마 공부 못 떠나고 이 많은 교회 부르시는 대로 그냥 막 이렇게 다니다가 아마 저 자신이 소진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그냥 그걸 딱 접고 목사님 공부하러 떠날 수 있게 교회도 연결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제가 공부할 수 있게 됐고 그때 목사님이 진짜 제가 너무 원래 멋지신 분이시지만 네. 그때 저에게 그러셨어요. 다녀와서 공부를 마치고 나서 오늘 교회에 이제 빚을 갚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고. 그냥 한국 교회가 할 일을 우리가 대신해서 하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빚 갚으려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빚 갚아야지. 마음을 강하게 했던 것 같아서 정말 크신 어르신이고 어른이고 제가 이분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좋은 추억을 갖고 제가 러브소나타 이제 부르실 때 몇 번 왔었어요. 그때 목사님 이제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제 간증 끝나고 나서 이제 공부 얼마나 했냐 그러시면서 내가 참 보람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네, 한동대학교 가면서 뭐 이게 오늘이 교회 빚 갚는 건 아니지만 하영주 목사님과 오늘이 교회가 주신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빚을 갚게 됐다. 학생들한테 네. 그렇죠. 뭐 빚을 갚는다고 표현을 하시지만 이렇게 사랑이란 게 이렇게 또 전해지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교수님 덕분에 화상 치료도 받고 또 뭐 한국으로 네. 유학 온 학생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뭐
제가 시작은 아니었지만 네. 그때 시작으로 해서 네, 아주 귀한 만남을 이어가는 동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좀 소개 좀 네. 해주세요. 네, 최련아라고요. 네. 그 아이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가스 폭발 사고로 저보다 훨씬 큰 화상을 입었고 그래서 중국에서 치료받으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다가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한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오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저를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비슷한 경험을 이제 제가 먼저 한 사람으로 제가 련아에게 이제 이런저런 도움을 주고 싶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이 아이가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믿음도 너무 좋고 이렇게 잘 자라서 이화여대 들어가서 전액 장학금으로 지금까지 저와 똑같은 이 사회복지 전공하는 박사과정 학생으로 지금 저랑 연구도 같이 하고요, 지금. 진짜요? 네. 네.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보람 있다고. 그러네요. 보람되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화여대에서 사회복지학과 전공하고 있고, 네, 지금은 박사과정 중에 있는 최련아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 이지선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화상을 입었는데요. 저는 전신 95%의 3도 화상을 입고, 언니가 항상 너가 1등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좀 심하게 화상을 입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학교도 그만두고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지선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지금이야 저희가 이제 마스크가 일상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모자에 마스크에 꽁꽁 그 흉터를 가리느라고 항상 바빴거든요. 근데 이제 우연히 이제 이지선 교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저기 멀리서 오시는데 한여름인데 반팔 티셔츠를 입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짧아진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저에게 와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화상을 입고도 저렇게 예쁘게 살 수 있구나.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됐고, 이제 그 이후에도 제가 학교를 못 다녔는데 공부하는 것도 이제 책도 보내주시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리고 또 그렇게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제 마음적으로나 정말 힘들 때 힘내라는 말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해주는 그 힘내라는 말은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저도 다시 제 마음을 다잡고 다시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의 어른으로서 어떤 길을 가야 되나 하는 네. 그 지표를 잘 보여주셨는데 네. 저희가 잘해야 되는데 네, 교수님도 또 이렇게 후학들한테 그 사랑을 전해주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네. 아주 겁 없이 큰 도전을 하셨던 예. 어린이 네. 재활병원 기금 마련을 위해서 마라톤, 뉴욕 네. 마라톤을 네, 제가 완주하셨다면서요? 푸르메 재단이라고 이제 그 재단은 장애 어린이들을 위해서 재활병원을 이제 국내 최초로 네. 설립하겠다. 왜냐면 이게 돈이 안 되는 병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돈은 안 되지만 아이들이 제때 치료받아서 장애를 조금 덜 무거운 장애로 살아갈 수 있다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함께 모든 사람들이 이 재단을 시작했고 그 과정 중에 저한테 홍보대사니까 마라톤 대회에 한번 우리가 참가를 하는데 같이 좀 나와서 하면 어떠냐 해서 네, 하게 됐어요. 이제 멋 모르고 이제 뛰어들었죠. 평소에 마라톤 운동을 좀 전혀요. 그저 그냥 생존을 위해서 네. 움직이는 것만 하고 저는 주로 누워 있는 게 네, 좋은 사람이어서. 네네네. 네. 뉴욕 마라톤이면 그게 단축 마라톤이 아니죠? 네. 42.195를 그냥 다 뛰신 거예요? 네, 저는 처음에 시작도 사실 다 뛰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어느 누구도 저에게 그거를 기대하거나 강요하시지 않았어요. 네, 근데, 네. 이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저에게 많은 정말 가르침을 준 시간이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울거먹고. 어떤 가르침을? 제가 처음에 시작부터 이걸 다 뛰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8km가 저의 최고 기록이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면서 어떻게든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동네를 나가서 걸어본 게 8km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밖에
만 할 수 있다 생각에 이제 지하철 교통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저는 한 8km 걷다가 지하철을 탈 생각이었어요. 처음부터. 뭐 시작할 때 사진 찍으면 되잖아요. 참여했다. 네네. 근데 그때 이제 같이 한국에서 장애인 마라토너 분들이 한 5분이 오셨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랑 중환자실 생활을 같이 하셨던 오빠였어요. 네. 김황태 씨라고 이제 정기여상으로 양팔을 잃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퇴원 이후에 건강한 2다리로 마라톤을 시작했어요. 정말 마라톤 너무 잘하셔서 이제 3시간 이내 완주하는 진짜 마라토너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철인 3종 경기까지 하는 대단한 분이신데요. 그때 이제 같이 오셔서 근데 저를 자꾸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오빠 언제 뉴욕에 와서 또 뛰어보겠냐고. 실력대로 가서 얼른 가시라고. 네, 기록을 내시라. 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이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보내게 되면서 오빠가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선아, 중환자실 때만큼은 힘들지 않아. 너 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뒤로부터 이제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그 생각이 이제 계속 그 말이 이게 중환자실 때보다 힘든가? 이게 포기할 일인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제가 뭐 끝까지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가자. 5km 지점, 10km 지점 왔는데 뭐 이렇게 죽을 것 같지 않아서 15km까지 가볼까? 뭐 그 다음에는 맨하탄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응원이 축제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맨하탄까지 가볼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조금씩 늘려가면서 갔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인생이 참 마라톤 같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네. 어디서 그만둘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지. 이미 네. 이제 그쯤 와버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그만두는 게 쉽지 않고, 어느 누구 하나 저에게, 그만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마음의 결정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힘겹게 걷고 있던 중에, 한 분이 이제 나타났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제가 진짜, 어디서 그만둬야 될지 몰라 하면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걷고 있을 때 그게 이제 35km 지점이에요. 이제 이미. 네. 마라토너들한테도 마의 지점이라고 네, 불리는 네, 곳이에요. 네. 거기서 포기를 많이 그래서 하거든요. 막 체온도 떨어지고 이제 뭐 정말 지하철을 타러 갈 기운도 없는 상태에 왔는데 한국 뭐 응원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 거의 이제 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네, 이미 네. 이제 다 울타리도 없어졌고 저는 인도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중에 한 분이 노란 피켓, 굉장히 큰 피켓을 만들어서 거짓말처럼 한국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지선 화이팅!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제 팬이신가 봐요. 저를 이제 마라톤 참가한다는 소식을 그걸 아니까. 보고 저를 응원해 주려고 이제 한국 유학생이셨고 이제 저를 응원해 주려고 거기 서서 몇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게 나도 여기까지 올 줄 몰랐는데 저를 기다리셨던 그 마음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분에게는 이제 제가 응원을 받고 나서 거기서 그만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네.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발을 떼기 시작했는데 진짜 너무 제가 그때부터 응원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지 그냥 이제 경험하게 된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질질 맞아요. 끌고 왔던 그 다리가 막 앞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7km를 얼마나 힘차게 걸었는지 몰라요. 기본적으로 의지도 뛰어나시고 심성도 고우신 것이 저는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서 지금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파이팅이 보이면 되게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나 저분만 아니어도 이제 쉴 텐데 저분 때문에 계속 가야 되잖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감동적인 네.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7시간 22분 22분 동안 26초의 기록으로 와. 제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기적을 아니, 저도 대단하십니다, 정말. 네. 아니에요. 제가 그날 물론 많은 것을 진짜 배웠지만 이렇게 기적이 정말 기적이잖아요. 8km가 다라고 생각했던 저가 제가 그렇게 7시간을 걸어서 42km를 갔다는 게 저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러면서 이게 결코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다는 생각 그리고 체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저를 향해서 응원해준 누군가의 힘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먼 거리를 가려고 했다면 아마 갈 길이 이렇게 먼데 나 지금 벌써 이렇게 힘들어? 그만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씩 내게 앞에 주어진 것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자 그런 마음 갖게 됐고 그분의 응원이 결국은 저를 완주하게 하셔서 저도 그렇게 인생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응원하면서 살아야겠다 그 다짐을 굉장히 하게 해준 시간이었어요. 그러네요. 참 그게 그 사랑의 힘이라는 게 네. 이렇게 큰 거구나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네.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워낙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강하셔서 저희 그 마음도 막 굉장히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막 따뜻해지고 그러는데 사고로부터 이제 20여 년 정도가 네. 흘렀어요. 근데 네. 지금 그런 에너지, 그런 모습은 아마도 그 직접 말씀해 주신 것대로 그 사고와 잘 헤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 뭐 고통과 마주하고 있는 그런 분들, 나 이 고통과 좀 잘 헤어지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뭐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예레미야 말씀에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제가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란 제목으로 쓴 그 이야기가 결국 성경의 많은 부분에 약속하고 계신 것들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이렇게 불행한 가운데 끝나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기대 그게 결국은 저는 희망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 이야기를 이렇게 짧은 시간 듣다 보면 저 사람 되게 대단하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만 저렇게 놀라운 것을 주시나? 라고 마음에 좀 이렇게 삐집 생길 난 수도 안 있는 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나오는 그런 여행이라는 것을 장거리 기억하셨으면 마라톤. 좋겠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깔아지고 또 이렇게 그런 날들이 좀 지속되더라도 결국은 멀리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은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그 기대감을 결코 버리시지 말라는 결국은 그 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는 그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삐지지도 마시고 오해하시지도 말고 네. 시간은 걸리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그런 미래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때때로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오늘 이지선 교수님의 그 응원 그 마라톤 이야기가 네.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또 교수님을 통해서 하고 계실까 궁금하기도 한데 네.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도 좀 나눠주세요. 네, 저는 지금 계속 그 세움에서 만나는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고 또 정책적으로도 계속 좀 관심이 필요한 분야이고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이 있다는 이야기들 조금 더 목소리 내고 싶고요. 또 그냥 제가 책에도 썼는데 제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잘 보신 분들이 저에게 막 그러세요. 큰일 하실 거라고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깜짝 놀라면서 저는 작은 일을 하고 살 거예요. 막 이래요, 속으로.
그래서 저는 큰일은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어진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가 제 미래를 계획하기보다 주어진 오늘 하루씩을 계속 살아온 것처럼 저는 계속 이렇게 저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이렇게 오늘 하루를 이렇게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으로 아마 네,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책 제목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인데 사실 네. 아직 엔딩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뒤에 맞아요. 뭔가 나이가 이런데 왜 말줄임표가 좀 엔딩이냐.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뭘로 그렇습니다. 채우면 좋을까요? 우리 인생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향해 예.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식 질문입니다. 우리 네. 이지선 교수님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네. 저희 하나님은 저를 늘 어떠한 상황이든지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시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아주 특별한 노래 선물, 이세준의 선물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지선 교수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곡이 어떤 곡일까요? 예, 오늘 이지선 교수님 이제 방송에 나와주신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네. 뭐 약간 이제 검색도 해보고 뭐 책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고 떠오른 찬양이 있어요. 예, 진짜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라는 내용을 가진 찬양. 마침 교수님도 이 찬양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네, 예, 제가 찬양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은혜 준비해봤습니다. 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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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